안녕하세요. 메이크 인벤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전에 산업혁명이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란 쉽게 말하면 일을 뜻하는 말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또는 포장, 운송하는 일을 다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혁명이란 말은 변화를 의미하는데 작은 변화는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변화를 통해 바뀌는 것이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 함은 산업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제1차부터 제4차까지 4가지 산업혁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18세기에 일어났으며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입니다. 이때부터 공장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으며 이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는데 제1차 산업혁명 이후로 증기기관 열차를 타고 다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산업혁명을 보시면 아이콘이 전기 또는 번개가 생각나실 텐데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1차 산업혁명도 공장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였으나 제2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더욱더 많은 양이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일어났으며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쓰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제3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IoT, 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IoT가 사물인터넷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나 짧게 보고 갈 텐데 이 영상에는 마지막으로 언급한 제4차 산업혁명에 포함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ask Sally if she's coming to dinner tonight. Message sent. How many times you asked yourself before? Finally. What's the point? Wasting time. Where shall we go? But how many Sally? times you spent Switching to power nap mode. Make a pause. You have a reason. You know. This is... We arrived at parents' place as scheduled. Huh. Only a few days left until family dinner. Please save it to my car. Yeah, right. Right. Oh, Sally. We thought you couldn't make it. Surprise! In the future, our technology has learned more than you think. 3, 2, 1. Beyond the move of technology, closer to your love. Directed by Hyundai Motor Group. 방금 나온 영상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혹시 다 찾으셨나요? 하나씩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로 주인공인 여성이 차를 타고 집을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때 여성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가였고 다음으로는 주인공인 여성이 거울을 보고 양치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물인터넷 기술이 들어갔으며 마지막으로는 여성이 어떤 목소리와 계속 대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가지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하나를 또 시청하게 될 텐데 이 영상엔 다소 놀랄만한 장면이 나오니 유의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앞서 언급한 자율주행 기술이 나왔는데 남성은 놀라 기절을 하였지만 자동차는 제때 멈췄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이 아닌 사람이 직접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 보시면 영어로 막 긴 글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MIT라는 미국에 있는 공과대학에서 논문을 작성한 것인데 중간에 세 글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반드시 프로그램 되어 있어야 하는가, 죽이는 것에 대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왜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뭔가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말인데 혹시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먼 거리를 또는 가까운 거리라도 편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탈 것을 타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구를 보면 굉장히 의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MIT에 다니는 똑똑한 사람들이 괜히 쓸데없는 연구를 하진 않겠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했을 텐데 왜 이런 연구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트롤리 딜레마 해결해보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혹시 딜레마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딜레마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사자성어로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트롤리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열차, 기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인데 먼저 1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옷을 입은 5명의 남자 무리와 1명의 남자가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나머지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난 트롤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대로 둔다면은 일하고 있는 남자 5명이 치여 죽게 되고 선로를 바꾸어서 레버를 당겨 선로를 바꾸면 일하고 있는 남자 1명만 죽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한 1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더라도 각자 이유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2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파란색 옷 입은 남자 5명은 열심히 일을 하느라 주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게 되면 남자 5명이 죽게 되고 다리 위에 있는 덩치 큰 사람을 여러분이 밀어 떨어뜨리면 트롤리가 이 덩치 큰 남자 1명만 죽이게 되고 멈추어서 나머지 5명은 살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도 5명을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1명만 희생을 시키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상황 모두 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5명을 죽게 하느냐 1명만 죽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주위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사람이 시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볼 상황은 여러분이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나서 그대로 가게 되면은 개 1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죽이게 되고 두 번째 상황은 여러분들이 핸들을 직접 꺾어 벽에 부딪혀서 자동차를 멈추게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을 포함한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 총 4명이 죽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사람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을 선택할 수 있고 이유 또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며 만약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또는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우리 직업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되고 싶은 또는 희망하는 직업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직업을 가지고 난 뒤에 5년 뒤 또는 3년 뒤, 10년 뒤에 없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지금까지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텐데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꼭 하지 않아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업이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달 또는 펀드 매니저 등등은 사람이 꼭 필요로 하지 않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질 확률이 높으며, 반대로 기계가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라질 확률이 드물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감정을 추스르거나 또는 공감 능력, 그리고 개그맨, 사회복지사 등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은 기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은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러한 사라질 확률 또는 미래의 유망한 직업들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직업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다고 하면 짧은 교육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시는 데에도 보다 신중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